네, 마켓 A컷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달해드린 브리핑 내용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고요. 오늘은 헤르메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이죠.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장 굉장히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가 과연 장기정으로 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디자스터 리스크가 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실시간 WTI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는지 네. 오늘 엄청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전일에도 이미 좀 힌트를 줬었고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급등한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은 뭐 한두 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뭐 석유 유통 관련된 쪽들, 해운, 그다음에 천연가스 뭐 이 세 개들이 보면 거의 다 상한가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사실상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이미 로이터나 이런 데서 좀 기사가 나왔지만 좀 폭격으로 이제 사상자들이 좀 발생을 했죠. 수뇌부가 또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 그 안타깝게도 사망을 어쨌든 네.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핵심 인물들이 네. 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그런 국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도 되게 챙기는 게 중동 특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복을 할 확률이 저는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좀 이런 조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치고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은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급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니 지수 선물 미국에서도 1.5%, 1.7%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미국장에서 금요일 날 본장이 열리고 더 떨어져 버리면 네. 아마 다음 거래일까지는 영향이 좀 일단 적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변수 포인트도 있죠. 변수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6월 15일에 이란과 네. 미국의 원래 협상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원래 이스라엘이 오늘이 타격을 얘기한 날이 아닙니다. 이제 새벽에 우리나라 장이 열리기 전에 15일에 만약에 네. 협상을 하지 않으면 오늘 15일에 협상이니까 하지 않으면 타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틀을 그냥 빨리 땡겨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외신에서는 어쨌든 추가적인 공습에 대한 가능성이 기사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보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연속성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더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결국 뭐 중동이라는 지역 특성상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이거는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주식 시장으로 본다면 오늘 같은 테마주에 대한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결국에 핵심인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어느 정도로 좀 그런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게 또 바로 나올까도 좀 물음표이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어쨌든 빠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벌써 국제유가 튀기는 것만 보셔도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네. 생기니까 나오는 거고 해운주 왜 올라가겠습니까? 이 물류 이제 해협들을 막 닫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물류에 대한 차질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비용을 어디다가 전가를 하겠어요? 당연히 물건 가격에 전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관세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좀 봤을 때 특히나 소프트 데이터에서는 가격에 대한 전가가 좀 이뤄지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이고 요즘에 미국 증시가 그나마 좀 올라왔었던 거는 예상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면 이제 뭐 관세도 조금 좀 정체고 물가도 안 올라가니까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게 지금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류 가격 올라간 게 반영이 되고 또 에너지 가격 올라간 게 반영이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데이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에너지 가격 쪽이 두 자릿수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WTI가 그때까지만 해도 반영되는 수치가 60 이하예요. 네. 지금 60대 거의 후반까지 올라오고 70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왔을 때 과연 끈적끈적한 그 CPI 데이터, 쉘터 부분, 그다음 푸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만약 에너지 가격이 쭉 올라오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금리 인하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게 옆으로 쭉 넘어가면서 기대감을 가졌었던 부분이 확 밀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얘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워낙 영향을 주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느 방향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운주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해운주 코로나 때 네. 해운주 강하게 갔을 때 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때 어쨌든 그 항공 관련돼서도 물류 일을 하면서 그때 실적도 항공주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요? 네. 항공주는 오늘은 완전 하락하긴 하는데 네, 유가 급등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있죠. 네. 일단 보잉 네. 787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추락을 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일단 항공주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행에 대한 우리가 그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네. 추락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여행객들이 그쪽 관련된 항공인 이런 거 쫙 뺐거든요. 그리고 여행도 한동안 가지 말자 해가지고 뭐 비행기 예약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타격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는 여객 수요가 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람을 안 하고 그걸 화물로 떼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상 실적은 화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객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객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그럼 비행기가 고정적인데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사람 너 나가라 이러고 나서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화물에 대한 이벤트가 크게 반영되기엔 전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거기다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때문에 또 이제 그런 항공 네. 물류 쪽을 또 이제 LCC 쪽으로 넘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부각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잡히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런 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가는 올라갈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한번 올라가면은 안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네. 저는 뭐 별로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적으로 제대로 해소가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출입 데이터가 지금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쪽에서 이제 디램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를 좀 캐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대 품목 중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이 8, 9개는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도 반도체가 거의 캐리를 하는 거지 나머지 쪽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가 되면서 만약에라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금 꺾이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수출 데이터는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수가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주요 지역들을 가보면 압니다. 뭐 물론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서울에서도 성수 가보니까 성수는 엄청나게 좋더라. 근데 금요일 날 그 을지로 쪽 지나가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 없죠. 네. 근데 거기만 없는 게 네. 아니라 그 이제 서울이 어쨌든 인구 밀집 네. 지역이니까 서울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은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상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그 일자리가 많다는 서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남권 완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신사도 완전 죽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뜨고 있는 게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성수, 막 이런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쪽들만 좋지 대부분이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폐업률이 지금 코로나19 때보다 더 높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올라가다 보니까 청년 취업 엄청 심각하고요.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브이로그를 보고 다 업무를 숙달을 하고 간다라고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알바를 거의 취업하는 것처럼 준비해서 간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되게 답답하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막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카드 소비 지출 기사 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 연체율도 높고 그다음에 그 부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들 하나씩 쓰러져 나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쵸. 사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물류비 상승도 이게 결국엔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되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게는 저는 매우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물류비 상승 이야기 나오니까 뭐 지난번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요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흔들렸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좀 특이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코스피에서는 안 팔아요. 네, 26억 원가량 좀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자금 흐름? 네, 일단은 안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그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수급 주체를 보시면 결국엔 SK 하이닉스가 1,813억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금 수급 1등이고요. 나머지가 현대, 기아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수급이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막 네. 400억, 300억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200억으로 제일 많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M 이런 순위인데 이것도 막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같은 경우는 거의 6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켓으로 던지고 있으니까 네. 특정적으로 쏠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만약에 이제 상법에 대한 기대감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도 큰 내용이 없고 좀 지지부진하다면 그러면 단기간으로는 이게 좀 바로 발표가 안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이제 해외 지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잠시 도망갔다가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에 트리거가 되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워낙 절상에 대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만약 달러가 1,400원, 1,500원, 1,500원대까지 힘들겠지만 1,400원대 만약에 초중반까지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들어와 있는 것에서 전체 자산이 그냥 마이너스 6%, 7%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외국인 수급 이탈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역시 3,000, 3,200 하반기에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조금 쉬어갑시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나올 거고 그런데 이제 원하는 대답들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수가 좀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쟁이 너무 길게 가면은 우리나라 시장에게는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중동 이슈 속보가 좀 올라와서요. 이스라엘군에서 좀 발표가 났는데 이란이 몇 시간 동안 드론 100대 이상을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한 3분 전쯤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 계속 좀 흔들림이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좀 봐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히 나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으로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트레이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테마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가는 해운, 그다음에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 방산도 일반 오늘 에라지넥슨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아시잖아요. 한일단조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휴니드 이런 애들 좀 가벼운 애들만 움직이니까 그런 애들 풍산 같은 종목군들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드론이 지금 좀 막판에 움직이고 있는데 드론은 거기에서 공격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드론을 또 신설한다라고 오늘 새벽에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고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많이 엮이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철저하게 산업 성장이 나오는 조선 방산, 변압기, 원전 이런 쪽들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전쟁이라는 이슈가 해소가 됐을 때에 뭐가 산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넘버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향후 2년, 3년, 2년, 3년이 뭡니까? 5년, 10년까지도 지금 막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종목군들이거나 아니면 지주사나 이제 금융에서는 전 증권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주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주사라고 그냥 다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랠리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PBR 수준만 보시는 게 아니라 ROE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좀 같이 보셔가지고 네. 자회사에서의 이런 실적 기대감이 있거나 성장 기대감이 있는 혹은 자사주 처분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사주 지분이 높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 1시간 남았거든요. 네. 네, 좀 매도 수익이신 분들 매도하고 가야 될까요? 좀 궁금하네요. 주말 껴있으니까요.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트가 네. 상법이나 이런 것들로 포트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네. 굳이 대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뭐 내 포트가 약간 조금 뭐 그런 쪽과 벗어나 네. 있고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내가 주가가 안 올랐는데 이렇게 지수 떨어질 때 얻어맞는 종목군들은 좀 조정을 해놓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차관 본부장과 함께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상법 개정안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